안녕하세요. 더트입니다. 요즘 최근에 시장에 떠오르고 있는 화두가 있죠. 삼성전자의 ARM 인수건입니다. ARM 이 기업을 보시면은 연매출 3조 8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팹리스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팹리스 기업을 왜 인수하려는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RM 기업은 199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페미스 기업,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수익원이 라이선스 판매입니다. 라이선스 판매고 시장의 영향력을 보면은 이 모바일 AP, 한마디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이 시장에서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다. 그 중요하게 이제 이걸 보면은 전체 모바일 기기가 있죠. 이 모바일 전 세계 생산되는 모바일 기기 중에 90% 이상이 이 ARM 기업의 물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면 이게 이제 트레이딩 쪽에서 살펴볼 주요 이슈인데 이 소프트뱅크에서 75%,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서 25%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회사, 자회사가 이제 100%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 ARM 이 기업을 통째로 사들였죠. 통째로 사들여 매수를 했고, 이거는 이제 이 펀드, 이 비전 펀드는 사우디랑 조성한 국부 펀드인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그 소프트뱅크 적자가 난 게 보면 여기서 크게 손실이 났죠. 뉴스에도 많이 크게 나왔는데, 이 비전 펀드에서 2분기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한동안 있었고, 이 고객사가 어떠냐 보면은 삼성전자, 애플, 퀄컴, 구글, 엔비디아 뭐 이런 주요 업체들,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뭐 어디다 테슬라, 그리고 뭐 아마존 이런 데까지 다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시장 전반적으로 다 뻗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 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으로 나와 있죠. 이게 정확하게 이 엄청난 기업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안 됩니다. 추정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현재는 어떻다? 400억에서 600억 달러다. 한마디로 한화로 56조 원에서 85조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 손정희 회장이 ARM을 인수를 했을 때 뭐 어떻게 인수를 했는지는 알아봐야 삼성전자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2016년에 36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 손정희 회장이 인수를 했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크게 될 거니까 당연히 인수를 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추정 가치가 5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프트뱅크 입장으로는 당연히 성공한 거예요. 2016년이고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6년 만에 엄청난 수익을 거둔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고, 소프트뱅크에서는 그러면 팔고 싶어 하냐? 이걸 또 봐야겠죠. 당연히 팔고 싶어 합니다. 왜냐? 이번 2분기에 엄청난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막 이제 임원들 임금 삭감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떡하다?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 이걸 메꿔줄 현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ARM 업체를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팔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정말 팔고 싶어 하고, 근데 이게 왜 안 됐냐 보시면은 왜 안 됐냐를 보기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보유할 만한 능력이 있냐, 여기 이제 125조 원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독적으로도 누구 도움 없이 인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엔비디아가 ARM이 이제 엔비디아가 ARM에 인수하려는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반독점 심사가 걸려서 안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다, 국가에서 안보에 이제 포함이 되죠. 안보에 해당이 되니까 이게 쉽게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언제 났냐, 22년 2월에 합병 무상 공시가 나왔습니다. 합병 무상 공시가 나왔고 79조 원의 인수를 하기로 했었어요. 400억 달러인데 결국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가 왜 안 됐냐? 주요 이유를 두 가지를 보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 시장을 독점한다. 이 ARM 같은 경우는 어때요? AP 부분에서 1등이란 말이에요. 시장 1등. 그럼 엔비디아는
이 그래픽, GPU 이 시장에서 1위입니다. 이 그래픽과 AP가 합쳐지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반도체에서는 거의 뭐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들의 경쟁력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기업들의 경쟁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더 기술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이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국 정부, EU, 중국 등 주요국들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 다 한 거죠.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다.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대한 반도체 기업들은 합병이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125조 원의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50조 원, 70조 원 이 ARM을 인수를 못하냐?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통째로 통매수라고 하잖아요. 통매수라고 하고, ARM이 이제 그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통매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이 통매각이 99% 이상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슈에서는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찬성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이거 인수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있겠죠. 이렇게 해거나 안 되겠다. 손정희 회장도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불발 났는데 삼성전자라고 성공할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뭐다? 뭐 이제 컨소시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컨소시엄은 이제 이 ARM 업체를 같이 인수하자, 같이 지분 참여를 하자, 지분 인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이제 손정희 회장이 주도를 하겠죠. 누가 주도를 하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 소프트뱅크 측에서 이제 주도를 하는 겁니다. 소프트뱅크에서 주도를 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그래 나 돈 내줄게, 그러면 나한테는 뭐 해줄 건데 하면서 이제 손정희 회장한테 또 따로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소프트뱅크는 또 삼성전자한테 혜택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진행한다.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 인수는 뭐다? 두 번째 옵션은 지분을 그냥 인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크게 낮지 않을까. 지분 인수는 이게 뭐 말 나온 적은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SK 하이닉스 여기서도 이제 그 ARM 지분 인수한다고 얘기가 한창 나왔었는데, 뭐 지금은 좀 조용하죠. 이 현금을 투자해서 지분을 투자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통매수랑 다르게 지분 인수는 그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분 인수 쪽은 약간 좀 영향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줄을 봐야 되죠. 이제 손정희 회장이 여기 하나 더 띄워드릴 건데, 다음 달에 설이 옵니다. 10월 달에 옵니다. 10월 달에 오고, 이게 옛날에 이 손정희 회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두 명이서 이렇게 만나서 한번 이 ARM 인수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래전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좀 그냥 결과 없이 지나갔고, 이번에 한 번 더 논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척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때 실패한 거를 이번에 한번 이루어 보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10월 22일 날일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2월 22일 날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손정희 회장이 만나서 ARM 전략적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는 지금 시작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도 있죠. 저희 이제 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관련주들을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NCN, 가온칩스, 코아시아, AD테크놀로지,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NCN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삼성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흐름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시장 빠지면서 지금 도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 도지형 캔들 나왔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종가에 계속 끌어올려줬잖아요. 오늘 다시 시장 뺄 수밖에 없다. 당연히 빼죠. 이거를 여기서 누가 올립니까? 당연히 빼죠. 그리고 어제 시장 올린 주도주들이 뭐였어요? 테마주다. 테마주. 테마주로 시장 올리면은 다음날 그냥 바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종가 매수하는 거 좀 피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삼성전자 흐름은 어떠냐?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뺀다. 이거는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식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재가 반영되지 않으면 매도를 하고,
악재가 반영되지 않으면 매수를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은 주봉상으로 길게 보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 건 맞아요. 삼성전자가 시장의 영향력에 의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52,000원 이 부분, 이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반등점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왜냐 10월에도 이슈가 있고, 충분히 이 반도체 쪽에 계속 이슈가 들려오는 거 있죠. 그 미국에서도 1조 원 이상의 이제 R&D를 이제 좀 증설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뭐 그건 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뭐 미국 쪽에 퍼다 준 돈만 해도 10조 원이 넘기 때문에 1조 원 받는다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슬슬 바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악재를 막 퍼뜨렸으면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다,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52,000원 이렇게 딱 그어보면, 정확하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메리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나 뭐 기업들의 모멘텀, 뭐 실적 이런 걸 봐서도 여기 이 자리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막 이제 뭐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손절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다. 이제는 매수에 동참을 할 시기다. 왜냐, 공포가 극대화됐으니까. 지금 공포가 극대화됐잖아요. 막 부동산 막 폭락한다, 막 중국 부동산에 막 쓰나미 몰려온다, 막 이런 얘기 막 들려오잖아요. 금리 뭐예요? 금리 막 내년에 1.25%, 아니 이번에 금리 인상 이제 2번 올릴 수 있죠. 11월과 12월에 1.25%더 올린다. 그리고 내년까지 합하면은 뭐 1%더 올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도 어때요? 이제 부동산으로 계속 겁을 주고 있어요. 부동산을 겁주면은 증시가 이게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효과가 가장 크면, 증시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데, 부동산 한마디 하면 증시 바로 폭락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막 급매 나온다, 매물 막 폭탄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지금 삼성전자 여기까지 떨궜잖아요. 공포일 때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한다는 점, 절대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자리를 보세요. 뭐 세계 경제에 막 이렇게, 세계 경제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삼성전자의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이 역사적인 저점 자리죠. 이게 거의 뭐 2018년, 16년 뭐 이 가격대로 왔는데 절대 겁을 먹을 만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죠. 근데 이 삼성전자랑 거의 코스피랑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제 2200, 저도 이 자리는 뭐 이제 지켜주고 말고를 떠나서 저점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올라와 주는 거지, 바로 반등이 나오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견디는 게 아니다. 견디는 건 아닙니다. 시간 투자입니다. 시간 투자 안정적으로 갖고 가면서 종목들 수익 나오면 좀 정리하고, 다시 이제 저점에 이제 2차 전지들 저점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종목들 또 세부 담아가고, 이렇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